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우조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요, 일요책방 구독자분들께 이 서평 쓰는 법에 대해서 간단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한 20편 이상 정도의 서평을 쓰고 기고해 왔고요. 정식 언론사에는 한 서너 편 정도가 지금 기고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딱히 잘 쓴다거나 아니면 탁월하게 쓰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평들을 쓰면서 제 나름대로 쌓아온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두꺼운 인문학 서적들, 소위 말하는 벽돌책이라고 하죠. 이런 책들을 서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책들을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편하게 서평을 쓰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쓰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벽돌책 서평 쓰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처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이 서평 쓰는 법의 처음과 끝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써라. 책이 아무리 크든지 아니면 책이 아무리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든지 그런 거에 개념하지 말고 일단은 쓰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평을 쓰는 일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류사의 어떤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소소한 행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어떤 책을 굉장히 즐겁게 혹은 힘들게 읽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나의 결과물을 남겨놓는 것이 사실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가 뒤돌아봤을 때 그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굉장히 뿌듯함도 몰려오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써라 라는 것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책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평을 쓸 때 책 전체를 꼭 비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서평도 많이 써야 되나? 분량을 크게 늘려야 되나? 그만큼 내용이 어려워져야 하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기가 쉬운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책의 전반적인 기조와 책의 핵심 메시지부터 파악하는 것, 이것만 사실 진행이 되면요, 서평 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의 분량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사실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단 한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벽돌책이든 아니면 아무리 얇은 책이든 결국은 한 문장으로 이 책의 모든 주제와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 수렴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이야기하면 욕하실 분들도 계시고 약간 편법에 가까운 방법인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두꺼운 책을 도전을 할 때 저는 반드시 목차부터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목차를 읽는 작업에서 거의 서평 쓰는 일의 한 3분의 1 이상이 이미 완성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차를 읽고요. 그 다음에는요, 서론을 먼저 읽고 그리고 본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결론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두꺼운 책, 벽돌책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이전에 읽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은 그 책의 어떤 전체적인 기조를 내가 이해하는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인 어떤 한 대목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책의 목차를 꼼꼼하게 읽어서 책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는지를 내 머릿속에 박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서론과 결론을 읽음으로써 지금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그 문제의식에 대한 저자의 결론, 이 두 가지를 먼저 내가 완전히 내 머릿속에 익혀두는 것, 이것이 벽돌책을 서평 쓰는 법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배경 지식으로 두고 그 전체 내용을 꼼꼼하게 정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꼭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만 내가 따로 선정을 해서 발췌독을 해도 괜찮습니다. 벽돌책을 꼭 1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다 읽어야만 이 책을 내가 정복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책을 모두 다 읽었지만 책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책은 내가 제대로 읽었다고 말하기가 힘들죠. 반면에 이 책을 내가 필요한 부분만 쏙쏙 빼서 우리 소위 말하는 발췌독을 했다고 해도요. 그 발췌독한 내용들이 내 안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녹여진다면 그 책을 나는 완전히 소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하우는요. 책 전체를 꼭 다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의 문제의식을 내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문제의식에 대한 이 저자의 결론, 핵심 메시지를 내가 온전히 이해했는가라는 점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 전체를 비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책의 문제의식과 책의 주장을 우리가 바르게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는 속도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을 읽어도 그 책의 결론부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식과 결론, 핵심 메시지를 먼저 파악한 상태에서 책으로 들어간다면 그 책을 읽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책을 읽는 과정도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책의 전체적인 기조를 먼저 내가 어느 정도 써머리 하는 게 조금 좋은 방법이에요. 전체적인 기조를 한번 개요를 내 나름대로 짜는 거죠. 목차가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이해한 이 책의 전체 기조를 내가 한번 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는요. 나에게 인상 깊었던 부분들,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뭔가 굉장히 강렬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준 혹은 어떤 감동을 준 그런 부분들을 따로 뽑아서 또 따로 정리를 합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이 서평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리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은 게 끝이 아니라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항상 그 책이 내 삶과 조우하면서 내 안에서 나름대로 그 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과 작업이 반드시 행해져야 합니다. 국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책의 내용은 고기예요. 책의 내용의 고기라면요. 나라고 하는 솥에서 그걸 끓이고 우려내는 작업이 사실은 서평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서평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자의 언어와 나의 삶이 같이 만나서 공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이 서평이라고 하는 컨텐츠의 일종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평의 결론이 비로소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책은 별도로 그 책의 문제의식과 그 책의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서평에서 말하는 이 서평에 등장하는 나의 문제의식과 나의 결론, 나의 메시지가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으면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서평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냐? 네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전반적인 이론 아니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평을 쓰려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제 노하우에 입각한 서평 쓰는 어떤 폼, 서평의 틀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책이 제시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나의 문제의식이 이 서평의 첫 머리에 등장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이 도대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출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어우러져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의식이 같이 등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의 문제의식만 나열하는 것은 사실상 서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내 삶이 더딥혀지면 그것은 나의 서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의 문제의식과 나의 문제의식을 함께 정리해서 이 서평 자체의 서론으로 내가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저자가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혹은 어떤 방법론으로 이 문제의식을 다루려고 하는가, 혹은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의식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서평의 두 번째 과정에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평을 읽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게 깔끔하게 이 책의 문제의식을 온전히 파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책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 그리고 이 책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간명하고
정확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가면요, 이 책은 이미 서평을 읽고 있는 사람도 마치 이 책을 읽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본격적인 나만의 서평이라고 하는 컨텐츠로 들어가는 그런 대목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내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그런 대목들, 아까 따로 정리해둔 그런 부분들 있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을 읽었을 때 이러이러한 감동을 받았다, 혹은 이러이러한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평가, 나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에 대한 내 생각, 내 느낀 점, 내 어떤 결론을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발만 딱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러이러한데, 이 책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부분까지 나가는 거죠. 서평은 이 책을 닫힌 결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책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끄집어내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열린 결말처럼 서평을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도 아, 그렇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또 등장하는구나, 아, 이러이러한 문제의식을 내가 또 가질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까지 나아가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약간 열린 결말로 서평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과정을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쓴 하나의 글은요, 사실 그 책을 요약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글, 완전히 새로운 글로 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요, 일단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책이 제시하는 문제의식과 나의 문제의식을 결합시켜서 첫 머리, 서평의 첫 머리에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정서와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배치를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 책에 주장하는 바,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간명하게 정리해서 놓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상 깊었던 부분들, 대목들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평가와 생각들을 이어서 정리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비평,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써주면 하나의 온전한 서평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벽돌책 서평 쓰는 법은 사실 벽돌책을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지, 사실 서평을 쓰는 것 자체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의 분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이 아무리 방대하고 아무리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도요, 결국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하다는 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언제든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평 쓰는 법,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써라, 일단 해봐라, 일단 시작해라.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꼭 권면해드리고 싶은, 당부해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한번 써보시죠.